여러분, 요즘에 조회수에 미쳐버린 봉선 요정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유튜브 세상을 훑어보고 있는데요. 공포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공포 콘텐츠를 좋아하더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실화 바탕의 공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봉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어머니가 겪었던 일이야. 엄마는 국민학교를 다닐 정도 됐을 때 산골에 사셨대.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된대. 근데 혼자 다니기도 무섭고 하니까 같은 마을의 친구 중에 한 명과 학교를 다녔대. 그날도 그 친구의 집에 학교를 가려고 찾아갔어. 누구야? 은희로 할게, 친구 이름을. 친구의 엄마를 봉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봉선이가 은희야 학교 가자 했는데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밥을 먹고 있더래. 잠깐만 나 이것만 먹고 갈게 이러면서 밥을 막 먹더래. 근데 마침 그때 마당을 쓸고 있는 그 친구의 언니가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친구한테 밥을 먹고 앉아있냐고. 빨리 가라고. 나 물 한 모금만 먹고 갈게. 무슨 물이냐. 빨리 학교 가라. 알았어 라고 학교 짐을 들고 친구 엄마랑 산을 넘기 시작해. 근데 조금 걸었을까? 이 친구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나 지금 배가 아프니까 너 먼저 학교 가라고. 그래서 봉선이가 은희가 아프니까 얘를 놔두고 못 가겠는 거야. 근데 봉선이는 굉장히 작고 조그만 아이였는데 은희는 등치가 엄청 컸던 아이인 거야. 그 조그만 봉선이가 덩치 큰 은희를 들쳐 업고 반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힘들게 와서 툇마루를 딱 내려놨는데 그 아이가 봉선이 등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 학교 가기 전에 언니가 뭔 물이냐고 이제 빨리 학교 가라고 이제 그 친구가 급체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친구 등에서 정말 죽은 거야. 참 그 어린 마음의 봉선이가 그냥 가슴속에 묻고 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든 봉선이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야. 꿈에서 은희가 나타나. 봉선아. 은희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봉선이가 낳은 딸을 보더니 좋겠다. 너는 아이도 있고 하면서 아이를 계속 만져.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큰 딸이 아프기 시작해. 고열에 시달리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밤낮이 우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을 쓰고 힘들어하니까 그 주인집 아줌마가 아는 스님이 있다고. 같이 절에 한번 가자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절에 따라가. 그 주지 스님이 봉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9살쯤에 죽은 사람 있어요? 네,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가 등에 붙어 있어요. 그 아이를 시집을 보내야 너한테서 떨어져 나가. 그러시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고향집에 아름아름 알아서 명문을 음식을 시켜줘. 근데 거짓말처럼 아팠던 딸이 말끔히 낫다라는 거지. 끝인데 너무 시시하지. 싫어요? 네.
솔직히 지원했지. 아니에요. 은희가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잖아.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음이 거슬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하면 많은 봉선이와 덩치 있는 은희가 말이 돼? 내가 근데 야 지금부터 지원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얘기를 준비를 해야지. 그거 얘기하면서 아차 싶었던 게 봉선이가 죽은 걸로 할 거. 마른 봉선이. 나는 마른 봉선이 살집 있는 은희부터 좀 이상했고. 아니 이거는 진짜로 내 친구 죽은 은희가. 영혼 결혼식하는 의미. 야 영혼이 살잖아요. 얘가 할 거를 준비를 해와야지. 공술 비용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10개 뽑아 10개. 자 지금 저 해물 구입한 거랑 단순히 다 샀는데 마른 봉선부터가. 실패. 그래 이번 얘기는 실패고. 오케이. 너 여기서 얘기 지옥이야 지금부터. 우리를 공포에 떨지 못하게 하면 못 나갔죠. 그럼 이번에 진짜 무서운 얘기 줄게. 짧지만 무서운 얘기 줄게. 자 이야기는 우리 비보의 최 작가님이 직접 대학 시절 겪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최 작가님은 대학 시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때는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진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근데 그 기숙사에 이 정수기는 컴컴한 복도 맨 끝에 위치해 있었고 깜깜한 복도에 유일하게 밝은 빛이라곤 조그만 비상등, 이 표시등 뿐이었던 거예요. 약간 좀 무섭더래요. 그래서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전화. 무섭지만 통화하면서 이제 물을 받기 시작해요. 떨어. 순간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무슨 휘파람 소리가 왜 들리지? 아니야. 물을 계속 받아요. 바람 소리인가도 했지만 계속 들려요. 마치 휘파람 소리가 날 조롱하듯이 계속 귓가를 맴돕니다. 작가님이 세탁실 쪽으로 이렇게 봤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요즘에 내가 룸메가 일을 하도 많이 갈아서 밤에 잠을 좀 설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헛걸들었나? 얘기해봐. 통화는 계속됐고 물을 또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탁실을 돌아봤는데 어떤 여자가 정말 나를 야 너 왜? 이런 느낌으로 머리가 확 나왔다 딱 들어간 거야. 그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이 친구가 들고 있던 텀블러를 집어 던지고 막 정신없이 기숙사 방으로 딱 뛰쳐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렇게 눌러댔던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눌러가지고 결국은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가서 내 방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온몸이 막 사시더라고. 이게 내가 본 게 뭔가 싶어서 막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는 찰나에 귓가에서 소리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져. 점점 휘파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내 기숙사 문 사이로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듣게 돼.
정말로 세탁실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그때 봤던 그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일까? 또 다시 들어와. 뭐지? 딱 돌아봤는데 이렇게. 아씨, 이것만 계속 따라 이것만. 아이씨. 모가지가 나갔다가 싹 들어갔어. 나 지금 아니면은 내가 전화기랑 힘들었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줄 알았어. 계속 찾고 있었어. 아 그게 소름 끼쳐. 내가 지금 내가 내 공포가 이 정도야. 나 겨드랑이 땀 다 젖었어.